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명 촬영을 하고 있는 김견입니다. Let's get it. 오케이. 생명, 지금 대학교에서 수업 다 진행했어? 지금 어디 배우고 있냐? 아직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배우고 있나? 그렇죠? 선정으로 고. 그 다음에 선일, 동명.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 바이러스. 맞아? 너 동명이잖아. 아닌 척해. 동명 부끄러워? 오케이. 자, 생명과학의 이해부터 해가지고요. 오늘은 자, 쉬운 거 나가자. 쉬운 거. 얼마나 쉽냐고? 많이 쉬워. 개 쉬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자, 생명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뭐 학교에서 한번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생명체가 갖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러스 얘기 나왔지만, 야, 바이러스 생명체야? 아니라고? 애매하다고? 그쵸, 애매하죠? 빨리빨리 들어와, 빨리빨리! 나 진짜 어떤 정보가 누구 지랄이야, 이런 그냥 말이야. 알았어. 또 굳이 거기 앉을 거야? 여기 빈자리 있죠, 빈자리. 여기 앉을게요. 그래, 한다고? 치워야 되잖아, 이거. 알았어. 잠깐만. 영상이, 잘 안 나오나, 확인 좀 하고. 아무런 문제 없구만. 자, 그래서, 자, 생명체라고 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자,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둡지, 여기? 오케이. 자, 그 바이러스 생명체가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자, 생명체의 특징을 선생님은,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 구조여야 됩니다. 일단은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생명체가 아닙니다요. 야, 그러면 세포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거 통과해서 배웠던 거, 통과해서. 세포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세포막이 필요해요. 알겠죠? 세포 구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포막이 혹은 뭐 막구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생명체라면 밥 먹고 똥 싸고 움직이고 방구 끼고 하품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뭐라 불러요? 물질 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막 욕할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정말 내가 욕하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이유 없이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유 없이 욕할 때도 있어. 건우야, 그래 안 그래? 저 졸면 욕한다. 알았어. 그래서 자,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자극과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성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걔를 뭐라 부르냐?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상성 유지를 해야지 우리는 생명체라고 한다. 또 뭐 있냐? 또 발생과 생장도 해야 돼요. 자, 발생과 생장 이거 구분할 수 있니 없니? 구분할 수 있어. 자, 생장은 뭐냐면 태어난 개체가 성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발생은 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그게 뭐라 부르냐? 수정난. 그렇죠? 이 수정난이 엄마 뱃속에서 조금씩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돼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불러. 알았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어쨌건 자,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생명체라면 자, 생식도 해야 되고 자, 유전도 해야 돼. 애 낳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방학 때 그 선행할 때 그거 배우지 않았어? 맨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종에 분류할 때 새로운 종이 태어나면 그 종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종이라고 했었죠? 다들 왜 눈빛이 좀 졸려하지? 경재야, 힘들어? 좀 여기 졸린데? 앞에 화학했나? 화학하면 졸릴만 하지. 화학을 하면 사람 뇌가 반쯤 나가요. 그래서 애 낳아야 됩니다. 또 그 애는 환경에 적응해야 돼. 그렇죠? 그에 따라서 자, 뭐도 일어나야 돼요? 진화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얘를 왜 구분해놨냐면 이런 거지. 솔직히 생식, 유전, 애 낳는 거랑 그 애가 자손이 눈깔이 3개야. 니네랑 관련이 있어? 1도 관심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2개는 사실 나 살아가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사람이라고 하는 종한테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나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랑 관련된 겁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개체, 유지랑 관련된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 얘기해요? 종족, 유지랑 관련된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명체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지금 책에 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요거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 야, 우리 쉬운 단어는 좀 쉽게 가자. 어려운 단어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만나잖냐. 학교에서 시험범위 대충 얘기해 주시드나? 네. 어디까지래? 네 해놓고는 뭐야? 동명, 뭐 이거 없었어? 대성은? 2-1까지요. 시험 범위가 2-1까지라고? 그건 유런까지인데? 네. 그리고 형성평가 저희 완자 부교재 안 쓰고 형성평가를 들어가요. 그래? 오호.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선정이야? 몰라? 2단은 딱 절반. 그럼 니네는 그럼 항상성까지 갈래나? 방어작용 일단 전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항상성까지야. 정확하죠. 거기서 이제 좀 뭐 괜찮다 싶으면 더 나간다고 하셨어요. 더 나간다고? 만약에 여유가 되면 두단 2개에서. 그거는 3-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2-는 너무 짧은데? 저 보내줄 거예요. 그래? 그럼 내 할 말도 없죠. 뭐 우기면 내 학교도 아니고. 아무튼 알았어. 그래서 4페이지에 생물의 특성. 근데 여기는 여러분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신 내용이 쉬우면 뭐가 짰나요? 수능 문제로 간다. 그럼 수능 문제는 어떻게든 니네를 낚으려고 노력할 거야. 내가 니네한테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낚잖니. 낚시꾼처럼. 그게 다 연습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5페이지에 바이러스 갑시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우리가 2개로 나누어서 구분을 짓지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합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숙주 바깥에 있을 때의 바이러스랑 숙주 안에 있을 때의 바이러스는 상황이 다르죠. 특히 숙주 바깥에 있을 때는 바이러스는 껍데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된 껍질. 단백질 껍질이야 진짜 이름이. 그리고 어쨌건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부에 뭘 갖고 있냐면 핵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이야. 그럼 이거 세포막이 아니야? 세포막 아니야. 단백질로 된 그냥 계란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 상태로 먼지처럼 존재를 해요. 오케이. 이해되고 있니? 너무 쉬워서 막 재미없어 죽겠지. 나도 그래. 빨리빨리 하고 가자. 그 다음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고, 하품도 안 하고, 잠도 안 잡니다. 왜냐면 얘는 자기 자신의 뭐가 없어요? 효소가 없어. 그래서 효소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뭘 안 하냐면 물질 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 물질 대사는 우리가 통과 때 한번 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효소는 통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니네가 아마 2학기 때도 생명을 선택한 친구들 혹은 과중이어서 생명하는 친구들은 아마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할 텐데 그때 이거 되게 자세히 배워. 세포 호흡 광합성 해가지고 존나 어렵게 배운다. 방학 때 아마 좀 괴로울 거야. 니네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들만 90%가 나와요. 이게 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생명과학까지만, 쉽게 생명원이죠. 생명원까지만 중학교 내용부터 통과 내용까지 쑥 다루는데 이 다음부터는 중등 내용 안 나와요. 다 무조건 진짜 대학 기초까지 나옵니다. 진짜 어려워. 아무튼 물질 대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이놈 새끼가 숙주 안으로만 오면 물질 대사를 합니다. 누구의 효소가 필요해? 숙주의
효소가 필요해요. 숙주의 효소를 이용을 해서 얘는 뭐 한다? 물질 대사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슬슬 생명체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그때? 응? 이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랬지. 의사들이 바라보는 바이러스랑 생물학자들이 바라보는 바이러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안 해요. 근데 의사들은 숙주, 환자 몸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생명체로 하려면 여러분 자 애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애.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도 애 낳죠. 그래서 자 바이러스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 이런 표현 나와요. 자 분열을 해서 개체수를 늘립니다. 분열에 의한 증식을 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뭘 고개를 끄덕여. 방학 동안 나한테 안 배웠나? 네. 그렇지. 자, 생명에서 여러분 분열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증식은 해. 증식은 해. 증식을 하는데 얘는 복제에 의한 증식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분열에 의한 증식한다라고 하면 애들이 당연히 맞는 표현 같아서 동그라미 쳐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어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형태 나옵니다. 자, 뭐가 나와요? 돌연변이다, 돌연변이. 그럼 돌연변이 나오게 되면 생명체의 특징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야?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생명체로 보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바라본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뭐 책에는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말로 한번 설명 한번 할게. 글로 굳이 쓸 필요도 없어. 자,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구분하기도 해요. 사람한테 기생하잖아? 그럼 동물성 바이러스야. 식물한테 기생하는 바이러스 있어요? 식물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세균한테 기생하는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라 불러?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 얘기는 사람한테 기생하는 게 세균이잖아. 듣고 있니? 세균한테 기생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는 뜻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 나와요. 세균 여과기에, 그러니까 문제 따로 뭐 배우진 않지만 이런 거. 이렇게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통과시키면 바이러스는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모인다. 근데 세균들은 여기에 모인다. 이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압도적으로 작다 이런 거 확인하는 실험도 뭐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숙주 종류에 따라서 동물성, 세균성, 식물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래요. DNA가 들어있으면 DNA 바이러스, 오케이? RNA가 들어있으면 RNA 바이러스라 불러요.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DNA요? 응? DNA?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네. 핵산이 들어있는데 DNA를 기본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RNA를 기본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야. 위험하다는 뜻이 뭔데? 더 잘 번식한다? 잘 번식한 또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 이런 뜻이겠지. 그렇죠. RNA가 왜? 코로나도 RNA. 코로나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했어? RNA면은 그 뭐지? 그렇지. 두 줄로 있으면 DNA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뭐 풀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 근데 RNA는 한 줄이잖아. 그러니까 한 줄이면 변화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험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 내용이 자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예전에 나왔던,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그 논술형 문제 나왔던 거 봐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어쨌건 생명체와 비슷한 게 제일 작은 것 중에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구조도 제일 간단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최초의 생명체가 바이러스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그 얘기가 쏙 묻히게 됐지. 왜? 뭐 때문에? 좀 더 멋있게. 숙주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멋있게.
그죠? 효소가 자신의 효소가 없어서 숙주가 반드시 필요한 걸 통해서 최초의 생명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진화 과정에서 진화를 막 하다가 약간 퇴화한 걸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알겠냐? 그럼 바이러스랑 사람하고 좀 다른 생명체의 근원일 수도 있잖아. 근데 DNA나 RNA 이런 형태가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탄생한 걸로 보고는 있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지금 그거잖아.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빙하에 묻혀있는 진짜 아직도 한 번도 발견 안 되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6페이지 봅시다. 자, 6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 생명과학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뜻이야. 생명과학이 혼자 있는 과목이 아니고, 추워? 히터 틀까? 알았어. 좀만 틀자. 보니까 너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다시. 생명과학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혼자만의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하고도 연계되어 있고요. 물리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뭐 수많은 과목들 연계되어 있어서 인류 문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 정도는 알자. 거기 생물학의 종류,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자, 거기 종류에 보세요. 이거 줄 한번 쳐봐. 세포학, 해부학, 형태학,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분류학, 생태학 등이 있다는 거. 외우는 건 아니지만 눈에는 좀 익혀두세요. 이 중에서 혹시 모르겠는 단어 뭐 있냐? 생리학은 모르겠다. 생리학은 뭐야? 얘들아, 생리학 뭐야? 생리학. 사람들이 밥 먹고 내 몸에서 물질 대사하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리학이야. 알겠냐? 그 다음에 발생학은 뭘까? 아까 선생님 발생 과정 얘기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음. 이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가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동물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본다든지 막 이런 거 연구하는 과정이 발생학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코끼리랑 사람이랑 개구리랑 뭐 있을까? 뭐 거북이랑 초기 발생 과정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 까먹었어? 우리 방학 동안 그거 그 생물 분류할 때 했었던 거잖아. 뭐 2배업, 3배업 다 까먹었지? 너무 오래됐죠? 한 2주나 됐으니까 우리 기억에는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맞니?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7페이지 갈게요.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로 갑니다. 선생님이 요거는 살짝 좀 책에 없는 내용도 이렇게 몇 가지 좀 적어줄게. 자, 방학 때 나랑 했던 친구들은요, 이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 자, 일단은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기본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되어 있대. 그런데 동물하고 식물이 다른 구성 단계가 있지. 특히 동물은 세포 모여요, 조직 돼요, 기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관계 된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됩니다. 요런 거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살짝 얘기하고 싶은 거, 또 뒤 졸리니? 그래, 너 그래, 졸려? 듣고 있어?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동물의 조직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간다. 우리가, 뉴런 같은 걸 우리가 신경세포라 부르죠. 그럼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게 신경조직이잖아. 그래서 조직 중에서 신경조직은 좀 기억해 두세요. 신경조직. 중요해요. 신경조직. 그 다음에 니네의 피부는 물론 만약에 니네 위라고 하면 위 겉면이나 위 내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상피조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겉부분만 있는 거 아니야. 외벽도 있지만 내벽 같은 것도 우리가 상피세포라 부릅니다. 그래서 상피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뼈나 혈액 같은 건 혹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기억하세요. 뼈나 혈액 같은 경우는 내 몸의 형태를 유지한다든지 혹은 야 니네 피부와 뼈 사이에 액체 같은 거 채워져 있잖아.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묶어서 우리가 결합 조직이라고 불러. 결합 조직. 그래서 결합 조직이라고 부르고 결합 조직에서 니네가 플리즈 부탁인데 뼈, 혈액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다 결합 조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 몸에 근육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근육. 아이고, 글씨 왜 이래.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최대한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순간순간 까먹고 막 대충 써. 자, 근육 조직. 내가 최대한 글씨 열심히 쓰고 있는 거 느껴져? 아니야? 평소보다 더 못 쓰니? 분필이 별로야, 오늘. 내가 컨디션은 좋은데, 그치, 고마워, 정말. 분필이 별로여서, 이런 거야. 그래서, 자, 신경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은 네 가지 조직, 동물 조직이라는 거, 자, 외워주시고, 이거 앞글자만 따서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랬냐? 그쵸? 신상 새로운 백, 출시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환장하는 사람들, 무조건 오픈런 해야 돼요, 오픈런. 오픈런 할 때 회사 빠지고 튀어갑니다. 그래서 신상 나오면 회사 빠져요. 결근하고 뛰어갑니다. 신상, 결근. 부끄러워. 자, 어쨌건, 신상, 결근 이렇게 외워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뭐 기관이야. 뭐 눈, 코, 귀, 입, 심장, 폐, 위, 간, 소장, 대장 등등등등. 그 다음에 기관계는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죠? 보면 알아요. 소화랑 관련된 거 소화계. 그러니까 소화기관계인데 줄여서 소화계.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또 뭐 있냐? 순환계, 면역계, 뭐 신경계 이런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수능에서 나왔을 때, 두세 가지 정도는 뒤통수 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뒤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간은 음식물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요. 그게 무슨 개야? 그게 소화계예요. 간 소화계입니다. 소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소화계로 구분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자라고 알고 있는 그 스티븐 잡스 형이 죽은 병 뭐야? 췌장. 그쵸? 췌장암. 췌장이나 이자도 음식물이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걔도 무슨 개야? 소화계예요. 알겠죠? 똥구멍은? 소화기 똥구멍이? 지나가잖아. 음식물, 소화계야? 지나가잖아. 배설은 그랬지요. 맞아요. 배설은 오줌을 싸는 게 배설이지. 똥은 배출이야. 그쵸? 그래서 음식물이 지나기 때문에 소화계라 불러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이렇게 속담 중에서, 그잖아. 저 새끼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그래서 먹잖아. 그러니까 먹으니까 오늘 분위기도 별로고 어떻게 수업 끝낼까? 뭐 분위기 왜 이래? 짜증나? 드립치지 마? 책만 읽어줘? 알았어. 나 책만 읽을게. 나 자신 있어. 그래서 자, 이런 소화계 정도는 자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점. 됐죠? 오케이. 그래서 7페이지에 자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상결근 꼭 기억하셔. 아르님 다음 쪽. 자 8페이지에 8페이지에 자 식물의 구성 단계가 있는데 자 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근데 단계가 더 있죠. 뭐가 있냐? 조직계 맞아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 없이 바로 뭐가요? 자 개체로 갑니다. 식물의 조직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학교에서 어디까지 얘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현재 생투 원래 그러니까 현재 고3들이 여기 생투야 생투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깊게 배울 수도 있어. 내가 최대한 좀 정리를 해주면
식물의 조직은 일단은 두 개로 나눠서 세포들이 분열하는 조직하고 분열하지 않는 조직으로 나눠요.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조직을 뭐라 부르냐면 분열 조직이라 분열 조직. 오케이? 세포들이 분열하지 않는 조직 뭐라 불러요? 영구 조직이라고 자 부릅니다. 그래서 분열 조직에는 자 니네 머릿속 기억하셔야 돼. 뿌리에서 세포 분열하는 생장점. 그 다음에 줄기에서 세포 분열하면 우리 뭐라 불러요? 형성층이라 부르지? 줄기에서 세포 분열하면 형성층. 맞냐? 이게 세포의 조직 중에서 분열 조직이고요. 영구 조직은 종류가 또 많아.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다 해보자. 유조직이란 게 있어. 아, 유조직? 그 다음에 통도조직이라는 게 있어. 통도조직. 그 다음에 표피조직이라는 게 있어. 표피조직. 그 다음에 기계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조직. 그래서 식물의 영구조직 4가지, 유조직, 통도조직, 표피조직, 기계조직은 의미는 좀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살짝만 얘기를 하면 니네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 광합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유조직이야. 알겠냐? 그 다음에 통도, 느낌이 뭐야? 통로. 그렇죠? 물관하고 체관들을 이루는 세포들 얘기할 거고, 표피조직은 뭔지 알죠? 껍데기.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표피세포 뭐 있어? 그러니까 잎에 있는 세포. 혹시 뭐 잎 뒷면에 구멍 있잖아. 뭐 기공 해가지고, 기공 우르는 세포.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뭐 공변세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안 나오겠지. 그거까지는 안 나오길 바라자. 아이씨, 너무 시사잖아, 그거는. 그지? 그 다음에 이 기계조직은 사실 배우지는 않아요.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뭐 식물의 형태를 유지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역시 앞글자만 떼서 외웁시다. 우리 음식물 먹을 때 항상 유통기한 표시해 두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표시해 주세요. 유통 표기해 주세요. 이렇게 유통 표기 이렇게 외워주세요. 나도 짜증나 이런 거 하면 어떻게든 내가 니네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가르칠 때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니 통과할 때 경제하고 정우는 성희도 기억나나? 모르나? 기억나 예전에? 감히 각하에게 막 그때 규사님 광부를 했던 거 막 기억나요? 와, 나 그거 할 때 세상에 제일 힘들어. 이거 진짜 레전드였어. 아싸. 지금도 부끄러운데 그만 기억해봤어. 아무튼 유통표기. 그래서 이게 조직입니다. 자, 식물의 조직계도 한 3가지만 좀 기억할게요. 표피 조직이 모이면 표피 조직계라 불러.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뭐 유조직 같은 걸 아주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조직계라 불러. 기본 조직계. 이거 기계고 얘는 기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은 결국 물관하고 체관 같은 거 되잖아. 걔를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앞글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 유통표기 하는 사람은 이제 표기를 하는 사람 표기관. 그래서 유통표기 표기관 이렇게 외워요. 유통표기 표기관. 동물은 신상결근, 식물은 유통표기 표기관 이렇게 좀 외웁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자, 식물의 기관도 2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애 낳는 거랑 관련된 기관, 표현 이상하지만, 자, 자손 낳는 거랑 관련된 거 우리가 생식기관. 근데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우리 걔를 뭐라 불러요? 영양기관이라고, 자,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럼 생식기관 니네 뭐 알고 있어? 그렇지, 꽃. 열매는 무슨 기관이야? 열매도 생식기관이야. 열매를 먹으니까 먹는 부분 양분 저장이 아니에요. 그 니네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동물한테 먹고 씨 퍼뜨려 주세요. 씨 퍼뜨려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과 열매는 자, 생식기관이에요. 알겠냐? 그다음 자, 영양기관은 뭐 떠올려야 돼?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뿌리, 줄기,
이런 애들은 다 영양기관이 맞습니다. 알았죠?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나야 하도 많이 이거를 해서 쉽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니네 이거 배운 지 되게 오래됐어 사실. 요거 이런 거 배운 적도 없는 사람도 많고 뭐 뿌리 줄기 막 이런 거 보면 막 당황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뿌리에 양분 저장하는 거 누구 있어? 감자 앤드 땅콩 고구마. 자,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고구마는 뿌리가 맞는데 감자는 줄기요? 줄기예요. 땅콩도요? 땅콩 모르겠다. 예. 땅콩 모르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감자 줄기고 고구마가 뿌리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자, 그래서 자 8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죠. 자, 개체군 밑에다가 같은 종이라고 적어놔야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개체군이야. 알겠니? 우리 지금 개체군이에요. 자, 개체군이 모여서 자, 군집이 돼요. 이 교실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다른 종이 있어. 그래서 그 군집은 다른 종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태계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오케이. 정리.